첫 번째 소리는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폴더가 날카롭게 닫히는 소리였다. 그 다음에 공기를 유리처럼 깨뜨리는 말들이 나왔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김다연 시스템 아키텍트 수석은 해고된다. 이사회실이 숨을 죽였다. 프로젝터의 차트가 멈췄다. 펜이 노트북 위에 멈췄다. 아무도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그리고 테이블의 머리맡에서 우리의 새로 임명된 최고 경영자 이준호가 내 처형을 외과의사처럼 차분하고 초연하게 선언했다. 그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이었다. 나는 귀 뒤로 피가 뜨겁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6년 동안 아펙스 노바의 모듈러 플랫폼을 구축했다. 한 줄 한 줄 조항 하나하나가 단 한 문장으로 줄어들었다. 굴욕은 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경거리였다. 방 안의 모든 이사, 모든 부사장이 내가 지워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래도 나는 이준호에게 분노의 만족을 주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메모를 챙기고 턱을 들고 침묵을 불편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그것을 항복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늘 제 모양, 화면에서 잠시 벗어나서 창밖 하늘을 보며 마감기한 너머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나요? 이 혼란 속으로 나와 함께 뛰어들기 전에요. 어디서 이걸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이미 당신을 끌어들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빠르게 누르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매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는 조직도상의 직함 이상이었다. 시스템 아키텍트 수석으로서 나는 이 회사의 척추였다. 예산이 붕괴될 때 생존을 협상한 사람이었다. 정전 중에 코딩한 사람이었다. 아펙스 노바의 1억 8천만 달러 플래그십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었다. 나는 늦은 밤 놓친 가족 행사, 좁은 연구실에서 한 일이 위층의 공허한 연설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끝없는 싸움을 짊어졌다. 이준호는 그런 무게를 전혀 지니지 않았다. 그의 이력서는 슬라이드와 사운드 바이트로 실제로 아무것도 구축되지 않는 컨설팅 회사에서 다듬어졌다. 그는 전문 용어로 무장하고 협력 간소화 저과일 같은 말로 CEO 자리에 성큼성큼 들어왔다. 마치 말이 내가 강철과 실리콘에 새긴 세월을 대체할 수 있다는 듯이. 그는 직함에 취한 남자였고 그 아래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 그 아침은 진실을 결정지었다. 이준호는 나를 해고하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나를 사상자처럼 바라보는 동안 나는 절망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느꼈다. 확신. 이 배신을 준비한 바로 그 확신. 그리고 이준호 CEO든 아니든 그가 내게 얼마나 많은 힘을 돌려준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해고 후의 침묵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다. 그것은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주차장으로 이어졌고 엔진이 시동을 걸어야 할 오래 후에 핸들을 쥐고 앉아 있었다. 6년 동안 나는 닻이었고 폭풍을 안정시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새 CEO 이준호가 나를 내가 필수적이라고 칭찬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풀어버렸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혼란이 팀을 통해 얼마나 빨리 퍼질지였다. 다음 날 아침 내 전화가 지지 메시지가 아니라 혼란의 메시지로 밝아졌다. 민수가 썼다. 우리가 코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수진이 추가했다. 인사팀이 새 리더십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게 중단됐다고 해요. 준영, 언제나 냉소적인 그는 단순히 메시지했다. 결국 우리는 버려지는 거였네.
그들의 말은 피로와 불신으로 피를 흘렸다. 이들은 내가 함께 일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 중 일부였고 갑자기 전투 중에 버려진 병사처럼 들렸다. 나는 각 텍스트를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공허함은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고 창의성이 번성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마감 기한이 영혼을 죽이지 않는 곳을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한 경영자의 오만 때문에 그들의 경력이 하룻밤에 무너졌는지 의문스러워했다.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내가 그들을 실망시켰나? 이사회실에서의 내 침묵이 우리 모두를 비난한 건가? 의심이 내 생각의 모든 구석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인 순간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그것이 비겁하게 들렸는지 그들이 내가 단순히 패배를 받아들였다고 믿었는지 궁금해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본능을 의심했다. 어쩌면 이준호가 옳았을지도. 어쩌면 리더십은 올바른 미소와 연결로 대체될 수 있을지도. 오후 3시에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인턴 재성이었다. 그는 QA 프로토콜과 버그 보고서 이상을 알지 말아야 했다. 그의 텍스트는 짧고 거의 캐주얼했다. 그들이 원래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들은 나는 얼어붙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든 사람 중에 재성이 진실을 엿보았다. 무덤처럼 느껴졌던 침묵이 갑자기 갈라졌다. 그는 옳았다. 그들은 몰랐다. 이준호는 몰랐다. 이사회는 몰랐다. 그들 중 누구도 2년 전 예산 삭감 동안 내가 모듈러 특허를 별도의 법인 아래에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레드라인 시스템, 내 법인, 원래 디자인, 라이선싱 관리,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프레임워크. 그것들은 아펙스 노바의 금고에 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 것에 있었다. 순간 공허함이 완화되었다.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해고 이후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가 불꽃을 튀겼다. 지렛대. 재성의 질문은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밤 내 아파트는 집이라기보다 증거 보관소처럼 보였다. 계약서, 바인더, 그리고 메모가 부엌 테이블 위에 높이 쌓여 있었고 바닥으로 불균형하게 흘러넘쳤다. 위에 램프가 깜박이며 혼란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도시 건너편의 유리벽 펜트하우스에서 이준호가 비싼 것을 홀짝이며 내일 투자자 통화를 위한 사운드 바이트를 리허설하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스카이라인을 가졌다. 나는 벗겨지는 페인트와 커피 얼룩이 묻은 종이를 가졌다. 대조가 거의 코미컬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침묵에 쌓여 있었고 그 침묵은 가슴을 누르고 공기를 있어야 할 것보다 무겁게 만들었다. 내 전화가 가끔 엔지니어 중 하나의 불안한 메시지로 울렸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줄 위로가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은 저장 상자에서 끌어낸 파일들 뿐이었고 모든 계약 협상, 모든 예산 회의, 우리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모든 순간의 잔재였다. 외로움은 날카로웠다. 나는 아펙스 노바에 내 인생의 세월을 바쳤다. 그리고 대가로 나는 낡은 회로 기판처럼 버려졌다. 그 생각이 나를 핥히었다.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지도, 어쩌면 나는 끝났을지도. 하지만 그 의심이 속삭일 때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밀어냈다. 밤새 깨어있게 한 목소리, 예산 삭감을 통해 싸운 목소리. 내 작업이 다른 사람의 이름 아래에서 사라지지 않게 거부한 목소리. 내 눈이 타들어가며 폴더를 하나씩 넘겼다. 그것은 죄를 파헤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오래된 분기 보고서
더미 아래에 숨겨진 노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년 전 타임스탬프가 찍힌 인쇄된 이메일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즉시 기억했다. 재무팀이 예산 재조정을 발표했다. 번역. 우리 팀이 곧 파괴될 예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새벽까지 대안 계획을 초안했다. 모듈러 시스템을 별도의 법적 법인으로 라우팅하는 계획. 내 맥박이 빨라지며 다시 그 말을 천천히 읽었고 각 문장이 피로의 안개를 뚫었다. 이메일 중간에 묻힌 조항은 너무 평범해서 거의 무해해 보였다. 프로젝트 자금 종료나 리더십 감독의 경우 모든 권리는 완전한 재통합까지 원래 아키텍트에게 되돌아간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고 손이 떨렸다. 그것이었다. 아무도 주의하지 않은 실. 이준호는 내 직함을 박탈하는 것이 통제를 준다고 생각했다. 그는 공공구력이 세월의 준비를 지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 그들 누구도 모르는 것은 나를 끊어버린 그 행위가 특허를 내 손에 정확히 되돌려 놓는 바로 그 조항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방은 여전히 작고 어수선하고 숨막혔다. 하지만 갑자기 그것은 감옥이라기보다 지휘센터처럼 느껴졌다. 혼자. 네, 지쳤다. 절대적으로. 하지만 아픔 아래에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방금 내게 열쇠를 건넸다. 이준호 제국의 첫 균열은 내 해고 9일 후 목요일 아침에 도착했다. 나는 직접 있지 않았지만 있을 필요가 없었다. 기술계에서 소문은 빠르고 돈 앞에서 뭔가 잘못될 때는 더 빠르다. 투자자들이 새 도시에서 날아와 아펙스 노바의 매끄러운 유리강당에 모였다. 이준호는 그들에게 완벽한 공연을 약속했다. 신중한 양복 차림, 남자들이 수십억 달러 수표를 풀도록 설득하는 쇼. 대신 그들이 얻은 것은 침묵이었다. 데모 대시보드가 밝아지더니 깜박이다가 흰 화면에 무균 회색으로 빛나는 한 줄의 텍스트로 멈췄다. 라이선스 인증 만료.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방이 예의 바른 혼란으로 웅성거렸다. 작은 기술 결함을 부드럽게 넘기는 종류. 이준호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너무 얇게 펴진 웃음이었고 뒤쪽 엔지니어링 팀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냥 작은 문제야. 그는 소리쳤다. 2분. 하지만 2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었다. 모든 클릭이 같은 결과를 냈다. 라이선스 인증 만료. 나는 좁은 아파트 집에서 내 옛 팀이 아직 나를 제거하지 않은 프라이빗 슬랙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를 지켜보았다. 민수가 타이핑했다. 그들 땀 흘리고 있어. 운영팀이 스테이징에 접근 못해. 수진이 자물쇠에 이모지를 추가했다. 나는 의자에 기대었고 입가의 미소가 저절로 올라왔다. 그러자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혼란 중에 운영이사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태블릿을 높이 들고 잠깐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실제로 플랫폼 통제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방을 가로질렀다. 투자자들이 일제히 머리를 돌렸고 눈이 좁혀졌다. 이준호의 미소가 금이 갔다. 세심하게 다듬은 마스크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는 CEO라기보다 쿠키병에서 훔치다 잡힌 아이처럼 보였다. 물론 아니야. 그는 더듬으며 커플링크를 당겼다. 우리는 백업이 있어. 모든 게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그를 배신했다. 마지막 음절에서 흔들렸고 군중을 통해 의심의 물결을 보낼 만큼. 나는 그를 상상했다. 맞춤 양복을 입고 강당의 가혹한 조명 아래 서 있고 목 아래에 땀이 모이는 동안 경영자들이 속삭이고 투자자들이 시계를 확인하는. 그리고 나는 몇 마일 떨어진 중고 의자에 앉아 어수선한 테이블에서 내 혈관을 통해 조용한 승리의 전류가 맥동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준비의 힘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모든 계약의 모든 줄을 읽은 보상. 그들은 내 해고가 이야기를 끝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나를 풀어버린 것이 시스템을 잠긴 금고로 바꾸는 바로 그 조항을 촉발했다는 것. 나만 열 수 있는 금고. 나는 큰 소리로 의기양양하지 않았다. 나는 온라인에 암호 같은 메시지를 게시하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팔을 접고 아파트의 침묵을 들이마시고 만족이 가슴 깊이 자리 잡게 했다. 그 이사회 매복 이후 처음으로 나는 지워진 느낌이 아니었다. 나는 필연적이었다. 지금까지 어떤 순간이 가장 세게 다가왔나요? 투자자 앞에서 시스템이 얼어붙은 거나 은정이 통제를 잃었냐고 물었을 때 이준호의 표정. 그리고 어떤 결말을 바래요. 아래에 생각을 적어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음 반전은 더 날카로울 거예요. 데모가 무너진 다음 날, 내 전화가 내가 즉시 알아본 번호로 울렸다. 인사팀. 나는 거의 받지 않을 뻔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냥 울리게 두고 싶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세게 끌었다. 이제 무슨 변명을 할까? 다현 씨? 목소리가 밝고 과도하게 쾌활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아주 걱정했어요. 걱정? 그 단어가 농담처럼 들렸다. 이준호가 이사회 앞에서 나를 베었을 때 그들의 걱정은 어디 있었나? 팀이 공황으로 나선 때, 시스템이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전화를 귀에 더 세게 눌렀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통제 때문이었다. 괜찮아요. 나는 평평하게 말했다. 좋네요. 좋네요. 담당자가 내가 끊을까봐 두려워하듯 서둘렀다. 들어요. 지난 며칠이 힘들었지만 리더십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돌아오는 게 상호 유익하다고 느껴요. 연속성을 회복하고 싶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말들이 나를 씻어내리게 했다. 상호 유익, 연속성 회복, 절박함을 감싼 예쁜 구절들. 그들은 나를 소중히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익사하고 있어서 불렀다. 나는 이준호가 코너 오피스에서 서성이며 HR에게 이 혼란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을 상상했다. 그들은 아마 이 통화를 리허설했을 거야. 따뜻하지만 사과하지 않고, 급하지만 절박하지 않게 들리는 구절을 선택하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모든 음절이 두려움으로 뚝뚝 떨어진다는 거였다. 나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나를 다시 원해요. 네, 그녀가 빨리 말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팀이 분명 당신을 존경해요. 이는 안정에 관한 거예요. 물론 보상 조정을 논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다. 미끼, 돈. 그들이 어떤 상처도 패치할 수 있는 보편적 반창고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내 침묵, 내 충성, 내 아키텍처가 올바른 수의 제로와 함께 그들에게 다시 팔릴 수 있다고. 나는 거의 웃었다. 대신 침묵을 그녀가 불편하게 움직일 때까지 늘렸다. 그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각 단어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들은 충분한 돈이 없어요. 나는 말했다. 그녀가 더듬었다. 미안해요. 당신들은 진실을 사들일 만큼 충분한 돈이 없어요. 나는 계속했다. 불면의 밤들, 당신들의 경영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시스템을 보호한 세월, 당신들이 묻으려 한 특허, 그리고 확실히 내 침묵이 아니에요. 선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빠르고 얕게, 존재하지 않는 스크립트를 찾으며. 이준호의 매복 이후 처음으로 나는 의심의 흔적 없이 오직 명확함만 느꼈다. 그들은 나를 원했다. 왜냐하면 마침내 이해했으니까.
기반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내 거였다. 나는 그녀가 회복하기 전에 통화를 끝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의기양양하지 않고 그냥 깨끗한 끊음. 내 목소리 안정적, 내 손 차분. 그들은 권력이 CEO 사무실에 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진실을 알았다. 권력은 사들여지지 않는 거부에 산다. HR에 전화를 끊은 2일 후 이메일이 내받은 편지함에 슬쩍 들어왔고 제목줄이 나를 멈추게 했다. 전략적 정렬론이 초대. 보낸 사람은 아펙스 노바가 아니었다. 수년 동안 보지 못한 이름이었다. 아덴트 다이내믹스. 우리의 가장 치열한 경쟁자 중 하나. 나는 그것을 오랜 시간 바라보며 삭제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너무 편리하고 너무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았다. 시스템이 겨우 비틀거렸다. 이사회가 허둥지둥했다. 그리고 이제 라이벌이 대화를 원한다. 빨간 깃발이 사방에. 그래도 호기심은 완고한 거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메시지는 짧고 거의 암호 같았다. 현재 혼란을 이해합니다. 대화에 열려 있다면 만나고 싶어요. 시달튼 최민호. 그 이름이 기억의 충격처럼 다가왔다. 그는 한때 우리 중 하나였고 날카로운 마음과 더 날카로운 혀를 가진 선임 엔지니어였다. 수년 전 이준호가 구조조정에서 그를 무시하며 다루기 힘들다고 불렀다. 민호는 쓰게 웃으며 이준호는 혁신이 물어도 모를 거라고 말하고 나갔다. 이제 여기 그는 아덴트를 대표하며 내 본능이 주의를 외쳤다. 라이벌은 친절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들은 지렛대를 위해 내민다. 그래도 나는 도심 가장자리에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동의했다. 음악이 너무 부드럽고 웨이터가 엿듣지 않는 그런 곳. 민호는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눈 주위에 새긴 선들. 하지만 그의 미소는 같았다. 반쯤 재미, 반쯤 도전. 김다연. 그는 나 맞은편 부스에 미끄러지며 말했다. 네가 밖에서 안을 보는 나를 볼 줄 몰랐어. 인생은 놀라워. 나는 고르게 대답했다. 그는 킥킥 웃었다. 이준호는 항상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재능이 있었지. 먼저 나 이제 너. 비록 너가 그가 너를 밀어내기 전에 훨씬 더 많이 구축했다고 말할게. 나는 그를 연구하며 각도를 찾았다. 너는 추억을 나누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올하 민호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덴트는 네가 구축한 걸 원해. 우리는 후폭풍을 따라갔어. 투자자들이 속삭이고 클라이언트들이 의심해. 하지만 너와 나는 시스템이 너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 내 맥박이 빨라졌지만 표정을 고정했다. 왜 그렇게 확신해? 그 미소 다시, 이번에는 더 날카롭게.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건너 밀었다. 화면에 아펙스 노바 라이선싱 문서 사본이 있었고 2년 전 내가 초안한 같은 계약. 그는 노랗게 하이라이트된 조항을 탭했다. 이준호는 모르지. 네가 모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너 없이 그것은 그냥 껍데기야. 순간 카페에 소음이 줄어들었고 세상이 숨을 죽인 듯했다. 나는 이미 마음으로 아는 단어를 흘끗 보았다. 조항 7.2.1 감독 조항. 내 조항. 민호가 만족스럽게 뒤로 기대었다. 그래서 다연아, 질문은 시스템이 작동하는지가 아니야. 그것이 그들을 위해 작동하게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할지야.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안에 폭풍을 가렸다. 주위가 내 갈비뼈 주위에 단단히 감겼다. 하지만 그 아래 호기심이 깜박였다. 처음으로 아펙스 노바밖에 누군가가 진실을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꿨다. 아침 헤드라인은 나를 거의 웃게 만들었다. 아펙스 노바 안정회복 시스템 온라인 복귀. 이준호가 직접 언론에 이야기를 흘렸을 거야. 모든 매체에 그의 얼굴을 도배하며 폭풍을 길들인 구원자로. 그는 그날 이사회 앞에서 성큼성큼 걸으며 데브옵스의 영웅적 노력 덕분에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단호한 자신감으로 말했고 목소리가 권위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2년 전 내가 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 이사회가 공황을 멈췄다. 투자자들이 안정됐다. 심지어 내 옛팀 일부가 혼란스러워하며 내게 메시지했다. 그가 실제로 고쳤나? 민수가 물었다. 수진이 물음표 하나를 보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위가 조여왔다. 이준호는 환상으로 놀고 있었다. 그리고 환상은 도전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잘 알았다. 시스템은 계약을 무시하거나 라이선스가 중요하지 않은 척으로 복구되지 않는다. 그가 돌리는 건 무엇이든 파사드였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빈 껍데기였다. 그리고 24시간도 안 돼. 그것이 일어났다. 정확히 오전 9시 17분에 시스템이 다시 무너졌다. 작은 문제나 일시적 얼음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 데모 환경, 클라이언트 샌드박스, 심지어 투자자 테스트베드가 어두워졌다. 건물 전체 화면에 전에 본 같은 텍스트 줄이 밝아졌다. 라이선스 인증 만료. 아펙스 노바 사무실 안에서 공황이 폭발했다. 나는 준영을 통해 들었다. 그는 내게 미친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미치고 있어. 그들은 아무것도 접근 못해. 스테이징조차. 오전 중반까지 뉴스가 이미 새어나갔다. 몇 시간 전 이준호를 칭찬했던 기자들이 이제 상어처럼 맴돌며 어떻게 가정적으로 복구된 플랫폼이 그렇게 재앙적으로 다시 실패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사회실에서 혼란이 쏟아졌다. 이준호는 사보타주와 기술 결함에 대해 소리치며 블러프하려 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얼굴들은 더 이상 사지 않았다. 누군가 증거를 요구했다. 다른 누군가 로그를 요구했다. 그때 진실이 갈라졌다. 그가 자랑한 소위 수정은 얕은 데모 환경에 불과했다. 실제 기능 없음, 법적 인증 없음, 지속 가능성 없음. 선임이사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속였어. 이는 복구가 아니야. 연극이었어. 이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이미 얇은 이사회의 인내가 끊어졌다. 투자자들이 통화를 끊기 시작했다. 파트너들이 협상을 동결했다. CEO 역할에 자만심으로 성큼성큼 들어온 남자가 이제 구석에 몰린 동물처럼 보였다. 눈이 이리저리, 목에 땀이 모였다. 나는 아파트에 앉아 업데이트와 속삭임을 통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혼란이 밖으로 퍼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은 내가 짊어질 혼란이 아니었다. 그의 거였다.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하고 있었다. 속하지 않는 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리고 이준호가 한때 그를 믿었던 모두 앞에서 사기꾼으로 벗겨졌다. 이사회로부터의 통화가 왔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시스템의 두 번째 붕괴가 그들에게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톤이 무시해서 절박으로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였다. 그들은 아침까지 나를 경영실에 원했다. 나는 일찍 도착했고 직원들이 쳐다보지 않는 척하는 벽을 지나쳤다. 공기가 충전된 듯 느껴졌고 모두가 판결을 기다리는 듯 했다. 이사회실 안에서 분위기는 부서지기 쉽었다. 이사 절반은 좌절로 붉어졌고
나머지 절반은 두려움으로 창백했다. 그리고 이준호, 이 아주 테이블 앞에서 나를 굴욕시켰던 남자가 문 근처에 떨리는 경비견처럼 서 있었다. 다연 그는 시작했고 목소리가 그를 배신할 만큼 갈라졌다. 이건 필요 없어. 상황은 통제 중이야. 앉지마, 이준호. 이사 중 하나가 쏘아붙였다. 그는 움찔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흘끗 보지 않았다. 내 초점은 긴 테이블에, 갑자기 오만이 벗겨진 얼굴 행렬에. 와줘서 감사해. 의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각 단어가 부서질 수 있는 듯. 앞으로의 길을 논의하고 싶어. 나는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고 의도적으로 차분했다. 내 직장을 다시 요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말했다. 그걸 명확히 하자. 방에 웅성거림이 스쳤다. 그들은 흥정을 예상했다. 어쩌면 사과, 어쩌면 보상 요구. 대신 나는 목소리를 고르게, 시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나는 아펙스 노바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당신들의 접근을 복구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할 것은 특허를 파는 거야. 그 후의 침묵은 피부를 베일 만큼 날카로웠다. 한 의사가 펜을 떨어뜨렸다. 다른 이는 너무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의장의 턱이 잠겼고 방금 들은 걸 처리하려 애썼다. 이준호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고 거의 비명처럼 할 수 없어. 권한이 없어. 하지만 내 앞의 문서들은 달랐다. 그들의 서명, 그들의 승인, 그들의 감독 실수, 모든 세부가 흑백으로 새겨졌다. 진실은 부정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았다. 나는 의자에 기대었고 내 확신의 차가움이 방을 채웠다. 이는 협상이 아니야. 결과야. 이사회실의 충격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을 때 이틀 후 아덴트 다이내믹스의 대리석 로비로 들어섰다. 공기는 다듬어진 야망의 냄새, 새 카펫, 신선한 페인트, 붕괴를 은폐하기 위해 허둥지둥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용한 웅성거림이었다. 이준호가 나를 베어버린 이후 처음으로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열쇠를 쥔 사람으로 방에 들어갔다. 최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에 같은 날카로운 미소. 그는 잡담으로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네가 이겼다는 걸 알아. 그는 말했다. 남은 질문은 네가 그들에게 폐허와 함께 살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걸 구축하게 할지야. 위층 회의실에서 계약이 열려 있었다. 너무 커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숫자들. 11억 달러. 내 이름이 위에 깔끔하게 인쇄됐다. 더 이상 아펙스 노바에 붙지 않고 내게 혼자 서명하는 것은 마지막 끈을 자르는 걸 의미했다. 나를 버린 회사 위에 쌓은 불면의 밤들을 끝내는. 나는 페이지를 위해 손을 올렸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권력은 거의 그렇지 않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목적이었다. 나는 코드를 세월을 바쳐 부은 게 아니야. 탐욕의 무기로 비틀리는 걸 보기 위해. 어떤 기업이 고삐를 쥐든.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민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두 번째 페이지를 테이블 건너 밀었다. 내 조항, 내 조건, 시스템은 팔릴 거야.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나는 직원이 아니라, 인형이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수호자로서 수석자문 아키텍트로 봉사할 거야. 민호가 눈썹을 올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떠난 후에도 네 작업을 보호하는 거네. 나는 그 이하를 기대하지 않았어. 펜이 마침내 종이에 닿았을 때 해방의 무게가 내 가슴에서 올라갔다. 해방은 수표의 숫자 형태로 오지 않았다. 그것은 내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는 데 왔고 누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는 데 왔다. 나는 안정적인 손으로 서명했다. 결단력 있고 차분하게. 아펙스 노바는 나를 지우려 했다.
대신 나는 내 조건으로 역사에 나 자신을 썼다. 14일, 아펙스 노바가 풀리는 데 걸린 전부였다. 헤드라인이 먼저 쳤다. 특허 상실, 아펙스 노바 붕괴. 그러고 숫자들이 왔다. 그들의 정밀함에서 잔인한. 주가가 한아침에 급락했다. 회사의 가치에서 수십억이 깎였다. 파트너들이 도망쳤다. 계약이 해체됐다. 그리고 이준호가 자랑했던 제국이 자신의 오만의 무게 아래 무너졌다. 한때 내 직함을 박탈하며 비웃던 남자가 이제 이사회실에서 속삭이는 경고 이야기로 줄어들었다. 세부 사항을 읽지 않은 CEO. 나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조용한 필연성으로 지켜보았다. 내 해임을 박수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준호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려 허둥지둥했다. 주주들이 그의 사임을 요구했고 이사회는 자신의 과실에 몰려 그를 쫓아냈다. 마지막 이미지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기자회견, 카메라가 미친 듯이 플래시. 이준호는 옆에 앉아 있었고 눈이 텅 비었고 넥타이가 느슨했다. 어깨가 폐에서 공기가 빠진 듯 축 늘어졌다. 한때 스포트라이트에 번성하던 남자가 이제 그것들로부터 움츠렸다. 그리고 나 있었다. 나는 카메라의 눈부심으로 들어섰고 발걸음 안정적, 자세 꺾이지 않았다. 기자들이 내 이름을 외쳤고 렌즈가 내 모든 움직임을 따랐다. 그리고 계약이 내 앞에 기다렸다. 나는 펜을 들었다. 세월의 무게가 그 단일 순간으로 응축됐다. 플래시가 점화됐고 나를 빛으로 목욕시켰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는 아무것도 나를 끌어내리지 않는 것을 느꼈다. 수치 없음, 의심 없음, 오직 자부심. 날카롭고 타오르는.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이 내게 모든 힘을 건넨 거니까. 그 후의 침묵은 박수보다 무거웠다.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큰 복수는 소리 지르거나 깨뜨리거나 다리를 불태우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 떨어지길 기대할 때 똑바로 서는 거야. 그것은 당신 자신의 손으로 결말을 다시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쳤다면, 만약 당신이 과소평가됐거나 밀려났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다면 이것을 기억해.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이사회실에서 결정되지 않아. 그것은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구축할지 선택하는 데 쓰여 있어. 그래서 이 여정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가장 움직였나요?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느껴져야 한다고 상상하나요? 댓글에 생각을 적어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고 구독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것일 수 있으니까.